울릉공항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1,500m가 아니라 81%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기준 울릉공항 토목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약 81%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두봉 절취공사는 계획 물량 902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695만 세제곱미터를 끝내 약 76%에 도달했고, 해상 매립은 전체 827만 세제곱미터 중 6.4만 세제곱미터를 채워 약 73%까지 진행됐습니다. 바다를 막는 핵심 구조물인 케이슨 30함 설치도 이미 모두 끝났습니다. 위성사진과 현장 영상을 보면 예전의 울릉도 해안선과 지금의 공사 현장이 전혀 다른 장소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만 보면 활주로가 갑자기 2배로 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 계획상 울릉공항 활주로는 길이 1,200m, 폭 36m입니다. 1,500m 연장은 실제로 강하게 요구돼 왔지만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확정한 공식 활주로 길이는 여전히 1,200m입니다. 따라서 최근 영상에서 공항이 2배 가까이 커진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활주로가 공식적으로 2배 연장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두봉 절취와 대규모 해상 매립으로 공항 부지 자체의 형상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울릉공항 이야기를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활주로는 아직 1,200m인데 주변 공사는 이미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릉대는 원래 레대 1,200m짜리 평탄한 활주로를 놓을 공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섬 전체가 급경사 화산 지형이고 공항이 들어서는 사동리 앞바다는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건설 방식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산을 깎아 나온 암석과 토사를 바다에 채우고 거대한 콘크리트 케이슨으로 외곽을 막아 새로운 평지를 만드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케이슨 규모부터 일반적인 항만공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울릉공항에는 모두 30함의 케이슨이 투입됐습니다. 가장 큰 구조물은 높이 약 28m, 폭 약 32m, 길이 약 38m에 달합니다. 아파트 여러 층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육상에서 만들어 바다로 옮기고 지정된 위치에 가라앉혀 방파제와 공항 부지의 외곽 골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케이슨 설치 이후 약 3년에 걸쳐 30함 설치가 완료됐다는 사실만 봐도 이 공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케이슨 안쪽을 채우려면 엄청난 양의 토석이 필요합니다. 그 토석을 상당 부분 가두봉 절취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절취 계획 물량은 111만 세제곱미터입니다. 2026년 8월 초 기준 이미 695만 세제곱미터가 제거됐습니다. 단순히 산의 표면을 조금 깎는 수준이 아닙니다. 산의 형태 자체를 바꾸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해상 매립은 전체 827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64만 세제곱미터가 완료됐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산을 없애는 공사와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이 강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사진과 현재 영상을 나란히 놓으면 해안선이 달라지고 기존 바다였던 구간에 넓은 평지가 생겨 있으며 활주로가 들어설 축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공항 건설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인공지형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기존보다 2배 커졌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시각적 변화에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공항 부지 조성과 매립 범위의 확대이지 활주로 길이가 2,400m로 늘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1,500m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안전성과 운항 여유입니다. 현재 활주로 길이 1,200m는 울릉공항 사업의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과거 소형 항공기 운항을 전제로 1,200m 활주로를 계획했고 이후 항공기 좌석 상한을 50석에서 80석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짧은 활주로가 우천시 제동거리와 운항 제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이 2025년 공개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조종사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가 현재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95%는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우천시 제동거리가 약 1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군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1,200m가 아니라 1,500m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커졌습니다. 300m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공항에서는 300m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육지공항이라면 주변 부지를 확보해 활주로 끝을 늘리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끝 바깥이 바다입니다. 1,500m로 늘리려면 착륙대 규모까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검토에 따르면 활주로가 1,200m에서 1,500m로 늘어날 경우 착륙대는 길이 1,320m, 폭 150m 수준에서 길이 1,620m, 폭 280m 수준으로 커져야 합니다. 문제는 바다 깊이입니다. 현재 공사 구간보다 더 바깥으로 나갈수록 수심이 크게 깊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500m 확장안을 검토할 경우 최대 수심이 현재 약 31m 수준에서 10m에서 70m 수준까지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슨을 더 설치하려 해도 31m를 넘는 대수심 구간에서 현재와 같은 공법을 적용한 전례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300m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대형 구조물을 설계하고 추가 토석을 확보하고 훨씬 깊은 바다에서 다시 기초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검토에서는 총 사업비가 약 8,297억 원 수준에서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사 기간도 최소 3년 이상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영상에서는 공항이 2배로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가 2배에 가까운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부분은 300m의 활주로 연장입니다. 이 때문에 2026년 8월 현재 정부 방향은 일단 기존 1,200m 활주로를 유지하면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업 계획에서는 활주로 끝에 항공기 이탈 방지 시설인 EMAS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넘어갈 경우 특수 재료가 바퀴의 에너지를 흡수해 기체를 감속시키는 장치입니다. 짧은 활주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시설입니다. 여기에 방위각 시설과 항행안전시설, 등화시설을 보강해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운항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릉공항의 안전 논쟁이 단순히 활주로를 늘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활주로 길이, 착륙대 폭 항공기 성능 기상 조건, 제동거리 항행시설, 조종사 운항 기준이 모두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는 바람과 강수, 해상 기상 변화가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육지의 평탄한 공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운항 기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1,200m 활주로에서 운항 가능한 기종으로 ATR-12 계열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계열은 제트 여객기보다 짧은 활주로 운용에 유리한 터보프롭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이론상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상업 운항에서 충분한 승객과 화물을 싣고 기상 변화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주로 300m 연장 요구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실제 운항 안정성과 사업성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개항 일정입니다. 과거에는 2027년 말 공사 완료와 2028년 초 운항 개시가 거론됐지만 2026년 8월 최신 사업보도에서는 토목공사를 2027년 10월까지 마치고 이후 청사와 부대시설 건설, 시험운항과 각종 점검 절차를 거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항청사공사는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공정률 81%만 보고 곧바로 비행기가 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울릉공항이 완성됐을 때의 변화는 매우 큽니다. 현재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이동하려면 항구까지 이동한 뒤 다시 선박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배편이 끊길 수 있고 응급 환자나 긴급 물자를 빠르게 옮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수도권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6시간에서 9시간 수준에서 항공 이동 기준 약 1시간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광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주민 이동권과 응급수송 능력입니다. 여기서 군사적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울릉공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민간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전투기 기지나 공군 기지로 발표된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분명합니다. 울릉도는 한반도 동쪽 해상에서 독도와 동해 접근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인프라가 새로 생기면 평시에는 관광과 주민 이동을 지원하고 재난이나 대규모 해상 사고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인력과 물자를 더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는 식의 제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신뢰할 만한 자료만 놓고 보면 일본 정부가 울릉공항 확장 영상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상 반응을 보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관심 가능성과 실제 정부 반응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민감한 역사와 영유권 갈등을 고려하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사실 자체가 일본의 안보와 외교 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공항의 존재가 군사기지화와 같은 의미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실질적인 접근 능력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섬 지역에서 접근성은 곧 대응 속도입니다. 선박만으로 접근할 때와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드나들 수 있을 때는 재난대응, 의료후송, 행정지원, 해양감시 지원에서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육지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울릉도에 항공 기반이 존재하는 편이 대응 체계를 구성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진짜 충격은 활주로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지가 거의 없는 화산섬에서 922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산을 깎고 827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바다를 메우며 30함의 초대형 케이슨으로 새로운 해안선을 만들어 실제 공항 부지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8월 공정률 약 81%라는 숫자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개념이나 계획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는 300m입니다. 1200m를 유지하면서 EMAS와 항행 안전시설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비용과 공기 연장을 감수하고 1500m로 다시 설계를 확대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1500m로 가면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늘고 최소 3년 이상의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0m를 유지하면 정부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한 안전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운항 기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울릉공항은 지금 2개의 현실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공사 성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활주로 길이 논쟁입니다. 산은 사라지고 바다는 육지가 됐으며 케이슨 30함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8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활주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1200m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앞으로 울릉공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업의 시간표를 보면 왜 이 공사가 오랫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으로 불렸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2011년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고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2015년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2017년 기본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후 2020년 12일 1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계획에서 실제 해상공사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공항 부지 면적은 약 43만 455제곱미터입니다. 활주로는 기본 설계 당시 폭 30m였지만 기술 제한 과정에서 폭 36m로 넓어졌습니다. 길이는 1200m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확장은 길이 2배 확대가 아니라 폭과 착륙대, 계류장, 매립부지, 항행시설이 함께 구성되는 전체 공항 인프라의 확장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착륙대도 중요한 숫자입니다. 현재 계획상 착륙대 길이는 약 1,320m입니다. 정부가 1,500m 활주로 연장안을 검토했을 때 착륙대 길이가 1,620m까지 늘고 폭도 280m 수준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비행기가 단순히 활주로 포장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안전구역과 장애물 제한 항행시설 공간이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300m를 연장한다는 말은 실제 해상 매립 면적과 구조물 규모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울릉공항이 군사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과장보다 지리가 중요합니다. 울릉도는 육지에서 약 200km 떨어진 동해의 섬이고 독도로 향하는 주요 민간 접근 거점입니다. 공항이 생기면 항공기를 통한 인원 이동과 긴급 수송의 선택지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곧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시설 규모만으로 전투기 상시 운용이나 군사 기지화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200m 활주로와 민간 터보프롭 운항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항이라는 기본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결국 최근 영상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숫자 하나가 몰래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6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해상 매립과 695만 세제곱미터의 산 절취가 누적되면서 몇 년 전에는 바다였던 곳이 실제 공항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급격하지만 공식 계획의 핵심 숫자는 여전히 냉정합니다. 활주로 1200m, 폭 36m 공정률, 약 81% 케이스는 30함, 그리고 논쟁 중인 1500m입니다. 이 5개 숫자가 현재 울릉공항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해상공항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공항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1200m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결국 1500m까지 늘려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울릉공항의 비용 계양식이 운항 기종 안전 기준, 동해에서의 전략적 가치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지방공항 건설이 아니라 산과 바다의 지형을 바꾸면서 새로운 하늘길을 만드는 초대형 인프라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